1877년 프랑스 탐사팀은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서쪽 60km 지점 안데스 산맥을 올라가다 해발 4000m 고산지대에 정체불명의 돌덩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돌들이 어떤 용도일까요? 아니 그냥 부서진 돌, 유적지 아닐까라고 할 때 왼쪽에 보시면 무언가 일륜적으로 뭔가 연관되어 있는 비슷한 모양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각을 했을까? 만들어낸 게 맞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지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용도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점도 함께 듭니다. 놀라운 점 첫 번째는 이 돌의 무게는요, 최소 1톤에서, 물론 1톤이면 가벼워 보이시죠? 최대 800톤입니다. 놀라운 점 두 번째는요, 생김새 모두 일정 간격의 정교한 무늬를 나타내는 게 보이셨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내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 녀석 H 형태의 바위의 모습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이 녀석들은 레고 블록처럼 정말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프랑스 탐험대는 인근 마을에 찾아가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 마을 주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푸마푼쿠. 그게 무엇인지 확인했더니 볼리비아 전설 속 고대 유적지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누가, 왜 만들었는진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뿐이었죠. 프랑스 탐험대 발표 이후 고고학계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수많은 연구진들이 이곳에 몰렸고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내용이 기원전 15,000년이라는 겁니다. 기원전입니다. 이 정도라면 고인돌을 만들기도 전, 돌 같은 걸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던 시즌과 비슷하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기술입니다. 초고대 문명,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외계 문명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푸마푼쿠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이로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뭔지 바로 아실 겁니다. 피라미드, 인간이 만든 가장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푸마푼쿠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평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인간이 정말 만들었다면 말도 안 되는, 오차 범위가 가장 없는 완벽하게 정교한 건축물이다 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로 돌의 재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곳, 돌들의 모양을 하나씩 정교하게 잘라놨다, 뚫어놨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아, 저것도 뭐 할 수 있지 뭔가 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기술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저 돌은 못 자릅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유적지에서 사용한 돌은요,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바로 이 돌, 섬로감입니다. 일종의 화강암 재질인데요. 강도가 7이라고 합니다. 강도 7이면 뭐 두꺼운 부분 못 자르는 건가? 라고 생각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저걸 자를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물질은 세상에 오직 딱 하나, 강도 10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요,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이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될까요? 그만큼 정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무게가 1톤에서 800톤 사이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여기로 갖고 왔지?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해발 4,000m 지점이었거든요. 학자들 모두 경악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런 문명이 발달했고 돌을 쌓아 올렸다라고 했을 때 채석장이 근처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여기도 산맥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 근처에서 했겠지 라고 했는데 이 근처에는 채석장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돌을 갖고 오지 않았단 얘기죠.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유적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산 아래에서 운반을 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800톤짜리를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좋아. 70km에서 끌고 올라왔을 수는 있겠지. 사람들이 붙었나? 근데 그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유적지의 재질을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데도 있었거든요. 확인해봤더니 이 내부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처럼 생겼는데 농작물, 어류 같은 걸 양식하는 물을 가둬두는 수로가 존재했습니다. 그 수로가 바로 이곳에서 떨어져 있는 티티카카 호수에서 끌고 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거야. 농업 기술을 위해서 물을 갖고 왔나 보지. 계속 푸기 힘드니까 수로를 만들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70km 떨어진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곳, 그곳에서 돌을 갖고 왔습니다. 이곳은 해발 3811m, 세상에서 가장 높은 넓은 호수인데요. 수심은 108m, 깊은 건 284m입니다. 길이는 190km, 폭은 80km짜리 엄청나게 큰 곳이죠. 이곳을 가로질러 800kg짜리 돌을 갖고 와서 다시 해발 4000m 위로 올려 그 위에서 조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이아 강도를 가지고요. 자, 또 이게 놀라웠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 녀석 H블록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이 H블록을 왜 만든 거지? 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다른 것들이야 뭐가 상징적인 것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독 H블록이 많았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만든 거야? 오차 범위도 하나도 없이. 더군다나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드릴 홀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뚫었지? 아니, 드릴도 없었을 텐데 이 단단한 돌을. 그럼 분명한 건 설계 작업이라는 걸 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설계 도면이 있다라는 얘기죠. 구석기 시대의 유적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많은 H블록들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그중 한 가지가 나타난 게 있습니다. 학자의 견해인데요. 함께 봐주십시오. 이 학자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걸 그대로 따다 만들었다. 본 떠다 만든 곳에 비어있는 곳이 있었다. 이곳에다 이런 걸 한번 넣어봤다. 그리고 H블록은 종류가 많습니다. 저런 종류들이 쭉 연결이 되면 어느 곳에서는 하나의 문처럼 열리는 녀석, 즉 현대 기술로 따지면 경첩입니다. 이런 기술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렇게 H블록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는 많은 탑 같은 걸 쌓아서 하나를 경첩을 연결해 문을 연다라는, 어떻게 보면 큰 성문 같은 것? 그럼 혹시 여기가 대형 제국이 있었나? 안에 농업시설도 있고 수로도 있고 양식장도 있었고 물도 갖고 왔고 천혜의 요새 위에 있었고 15,000년 전에 성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 라는 문제였죠.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정교하다. 이걸 어떻게 뚫었을까? 가공할 도구도 없는데 차라리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든다. 레이저로 쏜 것 같다. 차라리 UFO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지구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H블록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그렇게 세상에 물음표만을 남겨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기원전 15,000년
수백 킬로 먼 곳에서 800톤의 돌을 이동시켜 해발 4,000m 위로 올려 다이아 커팅 기술 혹은 레이저 같은 기술로 H블럭을 만들고 이음새로 연결을 해 문의 용도로 제작을 하고 안에는 농업시설을 만들어 외벽을 보호했다. 하나의 대제국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전설에, 그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유적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짓말이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푸마푼쿠에 대해서입니다. 정확한 팩트는요, 푸마푼쿠는 작습니다. 신전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티와나쿠라는 유적지가 원래 존재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리고 티와나쿠는요, 이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에 시작되었다라고만 일단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기원 후, 즉 서기 500년경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티와나쿠 안에 푸마푼쿠가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티와나쿠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즉 500년경부터 문화가 발전했다는 얘기죠. 저 보시는 유적지 주변으로 당연히 하나의 문화가 형성돼서 재단도 있고, 그리고 약 40만 명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무역을 했고 농업이 굉장히 번창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00년경쯤에 가뭄이 있었고 이후 지진이 발생하며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떠났다. 이후 5세기가 지나 이 대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곳이죠. 바로 잉카 문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던 사람들이 가서 만든 게 잉카 아니냐. 똑같이 안데스 산맥 위쪽에 만들어놨고 돌을 재련하는 기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징물의 모습도 똑같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어쨌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15,000년 전에 형성됐다는 아닌 겁니다. 자, 근데 왜 15,00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걸까요? 실제로 건축 기법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페루 문화기간 600에서 9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미 확인은 됐습니다. 근데 방사성 동위 원소 결과 15,000년이라고 얘기한 건 그 돌이 만들어진 게 15,000년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15,000년 전에 돌을 가지고 600년에서 900년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15,000년 전 거다라는 그 하나의 임팩트가 꽂혀서 15,000년 전에 저걸 만들었대라는 얘기가 된 거죠. 아니요, 15,000년 전에는 그 돌은 원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확인은 됐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연대를 확인해 봤는데 타와나쿠와 똑같은 시간이 맞았습니다. 즉 만들어진 시기의 동위연소는요, 이 문명이 있었을 그 시기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역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 오바를 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의 미스테리는 해결했습니다. 둘째, 야, 그래도 600년에 그래도 어떻게 저런 걸 만드는 게 말이 안 돼. 분명히 80개의 면이 존재하는 이 H블럭은 그때 당시의 기술로도 못 만들 거야. 외계인이 만든 게 맞아. 레이저가 있었던 게 맞아. 완벽하게 서로 일치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안에는 서로 고정시키는 구리 물질도 있고 어떤 돌은 뚫려도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맞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거요,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야, 저거 콘크리트로 만든 거야. 가짜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콘크리트라고요?
콘크리트와 암석을 학자들이 구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암석인 걸 확인을 했지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확인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 돌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 돌의 전체적 구성은 붉은 사암입니다. 해서 무게도 잘못 책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굳이 섬로감 재질이 있는 걸 확인하고 요만큼의 섬로감을 가지고 이게 다 그거야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체크해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사암 재질이구나. 그래서 애초에 800톤이라고 알려졌지요. 그 방송 프로그램들에서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점점점 수정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제일 큰 녀석, 다 합쳐져서 제일 큰 녀석이 144톤입니다. 갖고 왔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곳에서 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큰 건 85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급격히 1톤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충분히 옮기는 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죠.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800톤은 말도 안 된다 라는 뜻이지요. 미스테리 분석 세 번째입니다. 야, 그래도 그래 좋아. 섬로감 아니야. 그래 갖고 올 수 있어. 좋아. 근데 어떻게 그 시대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정교한 기술을 만들어?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반박하기도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라는 답변에 제가 만들어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푸마풍크보다 10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외계인이 등판을 안 할까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푸마풍크보다 1000년 전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 때 나왔던 것 하나. 바로 이것. 바로 페르세폴리스인데요. 초호와 다리우스 궁전을 건설합니다. 어떻게 보면 푸마풍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신기한 업적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또 하나.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디에 가면요? 인도요. 인도에 가면 아직도 수공으로 이런 정교한 작업을 하시는 스토네마슨이라는 분들이 존재하십니다. 스톤을 메이슨, 여러분이 아는 프리메이슨 있죠? 메이슨입니다. 석공이죠? 석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스톤 메이슨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도 똑같이 수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까지 절단하거든요. 해서 고대 세계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절단 못하는 거 아니다. 단순히 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내려온 게 아닌 것뿐입니다.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은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석재 절단에 대한 엄청난 지식,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미완의 상태들도 몇 가지 확인이 됐는데 참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 미완성된 H블럭에는요, 돌망치의 흔적이 보였다. 아, 똑같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요, 평평한 돌과 모래로 간 흔적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수공업으로 만든 겁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장소에 외계인이 등판해서 초고대 문명을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 진짜 초고대 문명이라는 건 그 시대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이라는 게 초고대 문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저거 사암입니다. 화강암 가지고 만든 게 있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멀리 안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보죠. 대한민국 속리산 법주사의 석조 유적입니다. 화강암 덩어리입니다. 근데 내부를 다 팠습니다. 돌 130cm를 어떻게 팠을까요? 화강암인데. 대한민국에도 초고대 문명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신 초고대 문명의 건축 양식에 대한 내용들,
분명 신비롭고 그 시대에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찬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역사의 능력을 우리의 선조, 조상,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걸 부정하고 외계인이 만들었다, 특별한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면 얼마나 맥이 빠질까요? 인간이 만든 가장 웅장한 건축물 피라미드 못 받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기술, 바로 오늘 함께 진행한 이 내용 푸마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